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어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확인해 보시죠. 나스닥 지수만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영향인데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표정이 좋지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는 7거래 연속으로 상승세 만들어가고 있고 그 부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S&P 500 기업 중에 80%가 실적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그중에 77%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실적이 탄탄하게 나와주는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랠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3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요. 수요가 상당히 견고하게 나타났고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의 경우에도 3주 만에 4.46%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해서 대중 칩 규제를 추가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파이낸셜 타임스를 통해서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텔과 퀄컴의 주가에 흔들림이 감지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는 위원이죠. 카시카리 총재 3%대 인플레이션이 고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인상하는 옵션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시장의 불안감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지만 카시카리 총재 올해 투표권 가지고 있지 않고요. 워낙에 매파적인 발언을 오랫동안 이어온 위원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습니다. 중국의 수요의 영향으로 구리값의 상승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과 은 가격은 소폭 하락하는 반면에 구리값 오늘도 오르고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비트코인은 63,000달러 선이 깨지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러시아에서 증산 관련한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은 전략 비축유 조금 늘릴 수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WTI 원유 선물 78.38달러 선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꽤 많이 빠졌습니다. 1.7%가량 하락했는데 AI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3월 말에 드라켄밀러가 엔비디아의 지분을 축소했다는 소식 들려오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애플은 간밤에 굉장히 또 빅 이벤트가 있었죠. 잠시 후에 이 부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테슬라도 판매량에 대한 이슈 그리고 내부자 매도 이슈 나오면서 3.8%가량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5월에 이렇게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5거래일간에 46억 달러를 순매도하고 있다. 따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골드만삭스에서는 5월과 6월 사이에는 자사주 매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시가 상방이 열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IB 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좀 엇갈리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무엇보다 중요했던 간밤의 이벤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Let Loose라는 애플의 아이패드 신형 공개가 있었죠. 굉장히 많은 라인업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5월 3일 당잠사에서 애플의 실적 발표를 전해드리면서 하드웨어 부문의 매출이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상세하게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맥 라인의 제품을 제외하고는 하드웨어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하락하는 매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중에서도 아이패드 매출이 가장 크게 낙폭을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7%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아이패드, 이번에 신형 공개로 이 부진을 탈피할 수 있을지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라인업, 대표적으로 아이패드 에어가 M2 칩에 탑재한다라는 소식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아이패드 프로, 그러니까 최고급 형의 경우에는 애플의 최첨단 칩입니다. M4 칩을 탑재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와 함께 애플의 펜슬 프로 그리고 매직 키보드, 파이널 컷 카메라 같은 다양한 라인업들이 함께 공개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관심사 바로 이 M4 칩인데요. 기존에는 아이패드 프로에 M2 칩이 탑재가 됐었습니다. M2 칩의 경우에는 그 전에 탑재가 됐던 M1 칩에
M1칩에 비해서 속도가 50%가량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이 M2칩과 M4칩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성능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CPU 성능의 경우에는 M2칩에 비해서 1.5배, GPU는 4배까지도 향상된 성능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2세대의 3나노 공정을 채택을 하면서 전력 소비의 경우에는 M2칩보다도 절반가량밖에 쓰지 않는다라는 스펙이 공개가 됐습니다. 결국에 핵심은 AI일 텐데 기존의 M3 칩이 최첨단 칩이었죠. 이 M3 칩은 맥라인업에 탑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패드는 M3 칩을 건너뛰고 바로 M4 칩을 탑재하게 된 건데 뉴럴 엔진을 탑재되어 있다라고 굉장히 힘을 주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당 38조 회의 연산이 가능한데 기존의 뉴럴 엔진을 탑재한 A11 바이오닉 칩과 비교하면 무려 60배가량의 속도 향상을 보여준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심사는 바로 OLED입니다. 아이패드에 이번에 최초로 OLED가 탑재될 것이다라고 해서 관심사를 크게 끌어모았는데요. 아이패드 라인업에 울트라 레티나 XDR이 적용된다라고 우리가 새로운 스펙을 또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울트라 레티나 XDR이 무엇인고 하니 OLED 패널을 두 개를 조합해서 화면 밝기를 굉장히 크게 높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이패드 프로의 경우에는 두께가 굉장히 또 얇아졌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패널이 겹쳐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얇은 것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하이브리드 OLED를 탑재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유리기판과 방막 봉지를 함께 결합한 하이브리드 OLED가 이번 아이패드 프로 모델에 탑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은 어디일까라고 보니까요.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협력을 하고 있고 이들의 협력 업체를 또 살펴보게 되면 아바텍, 캠트로닉스 같은 기업들이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애플도 이제 자체 칩 경쟁에 뛰어들게 되는 걸까요? AI 군비 경쟁에 애플도 가세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요. 애플이 데이터 센터용 AI 칩을 개발 중이다. 프로젝트명은 ACDC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 출시가 될지는 미지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에선 또 약간은 다른 시각이 나왔습니다. 애플이 기존에 서버칩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중단이 됐고 자체 서버 AI 칩의 경우에는 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니까요. 계속되는 애플의 AI 행보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 소식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미국 정부가 중국 화웨이에 칩 공급 허가를 취소한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기존에 물론 첨단 칩의 경우에는 대중 수출이 모두 막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노트북이라던가 스마트폰 칩의 경우에는 일부 허가가 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인텔과 퀄컴이었습니다. 장중에도 1%가량의 낙폭을 그리면서 특히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간외에서도 추가 하락, 면치 못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일단 4월에 출시가 됐던 화웨이의 노트북 컴퓨터의 경우에는 인텔의 코어 울트라 칩 9이 탑재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앞으로 미중 갈등이 이렇게 칩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쪽이라던가 히토류 쪽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은 어떨지 한번 주시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전기차 관련 소식도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의 4월 판매량을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8% 적게 나타났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우리가 애플카 소식도 업데이트 해보면 좋겠습니다. 애플카 프로젝트 타이탄은 현재 중단이 된 상황이죠. 그런데 리비안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만의 디지타임즈를 통해서 언급이 된 바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종목별로 참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주가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루 앞당겨서 간 건지 우리 시장도 어제 폭발적인 시세를 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슈에 집중할지 시장의 훈풍에 집중할지도 고민이 되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제 장 분위기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아주 강한 상승력을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우리가 쉬었던 동안에 미국장의 상승, 이 사흘 정도의 강세를 한 몸에 좀 받아가는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주도주의 복귀도 하나의 키워드가 됐던 하루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 좋았었고요. 환율
환율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서 1,350원대 장중 움직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들어왔죠. 코스피와 코스닥을 이끌었던 건 이 수급과 함께 배경이 됐던 미국 시장의 영향,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진 것이 시장에 훈풍을 불어 넣어줬습니다. 코스피는 2% 올랐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의 밸류체인 여전히 약한 움직임 가운데 상승 탄력이 장중에 조금 반납됐습니다. 0.6% 상승에 그치는 모습이었고요. 수급 규모도 양시장 안에서 좀 차별화된 모습이었는데요. 보면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한 1,200억 원, 외국인 거래소에서 1조 원 넘게 담았습니다. 1조 1,000억 원 정도를 담았고 선물 시장에서는 무려 장중 3조 원 가까운 규모를 보여주면서 역대 이 역사상 안에 들어갈 정도로 대량 순매수를 선물 시장에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쉬웠던 건 주도주인 반도체 주로의 쏠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도체 쪽으로 삼성전자 6천억 원, SK하이닉스 1,200억 원, 한미반도체 한 500억 원, 전체적으로 반도체만 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쪽으로도 물줄기가, 그러니까 온기가 확산되는 기조를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보면은 반도체와 함께 움직이는 AI 낙관론이 살아나면서 전력기기 쪽 좋았었고요. 전력기기와 관련해서도 종목 안에서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전력설비 관련한 대장주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대표 변압기를 포함해서 전선주, 구리 가격 상승에 함께 올라갔고요. 제일전기공업과 대원전선 상한가, 그 밑에 한선엔지니어링은 LNG 관련해서 천연가스 관련주로 주목되면서 새롭게 뉴페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랑 웰스파고 둘 다 앞으로 이 전력 품귀 현상이 이어지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를 계속 확충하려는 움직임 속에 이 안에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올라갈 거다. 그만큼 수요가 크게 증가할 거다라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전력 설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수요가 한 천연가스 60%, 그리고 나머지 신재생이 한 40% 될 거다. 왜냐하면 원자력은 좋긴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 천연가스가 그 대체제로서 중요한 자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연속성은 같이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제 같이 올랐던 이 음식료 수출 모멘텀 있죠. 실적과 함께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5월 이벤트 관련주 바이오도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주도주인 셀트리온이 비교적 탄탄하게 올라오는 기조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개장 안에서 바이오의 탑픽으로 꼽히기도 했죠. ST팜 같은 CMO 쪽으로 강세 움직임 이어지면서 ST팜은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아스코 학회 모멘텀 있는 종목들로도 물줄기가 이어졌습니다. AI 스토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중요했던 건 HBM 키워드에 다시 시장의 관심이 매우 커졌다는 건데요. HBM이 계속해서 수요가 워낙 크다 보니까 공급 대비 높은 수요로 인해 가격이 너무나 비싸도 잘 팔린다라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2분기부터 가격 협상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워낙 높게 불러도 잘 팔리다 보니까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한 5에서 10%가량 차세대 HBM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이 반영될 거다. 그래서 HBM2E, 3E까지 모두 다 가격 상승을 반영한 가격으로 책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종목들이 어제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HBM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될 뉴스들은 매일같이 업데이트됩니다. 앞서서 글로벌 파트에서도 좀 자세히 살펴드렸는데 엔비디아가 장중 10%나 급락하기도 했죠. 그 내용이 됐던 건 수급 이슈입니다. 펀더멘털 이슈는 아니고요. 드라켄밀러 쪽에서 그동안 AI 낙관론을 갖고 있었는데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차익 실현했을 거다라는 추정이 크기는 합니다. 규모도 밝히진 않았었고요. 다만 좀 많이 올라온 것 같다. 이제는 적정 가격이다라는 측면의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측면이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장중 수급 이슈로 10% 같이 빠지기도 했었고요. 다만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1% 하락에 그쳤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셔야겠고요. 그 반대편에서는 워낙 좋은 얘기가 더 많으니까요. 지금 거빙치 애플 전문 분석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세대 AI 칩이 이제 2025년 4분기에 양산될 거다. 엔비디아의 스토리는 계속될 거다를 부추기는 뉴스가 한 차례 더 나오기도 했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런 와중에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 신화는 계속될지 움직임 보셔야겠고요. 다만 고점은 못 뚫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HBM 가격 프리미엄은 그럼 계속될까? 보면 나오고 있는 뉴스들은 계속해서 AI 칩의 용량 증가, 그리고 이 고효율, 저전력과 관련된 니즈를 확충하기 위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반영하면서 가격 프리미엄은 당분간 지속될 거다라는 게 업계 분석가들의 이야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대규모 AI, LLM, 이 오픈 AI와 혹시 관계가 안 좋아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앞서 혜은 앵커가 짚어드린 이 데이터 센터용 AI 칩, 파운드리 쪽을 자극할 수 있죠. 물론 TSMC랑 손잡은 애플이긴 하지만 우리 쪽으로도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뉴스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애플 관련주 포함해서 이렇게 밸류체인의 시세 연속성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조선도 좋았습니다. 최근 조선주의 이 빅사이클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증권가에서도 역시나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신조선가가 이 전주 발표가 됐는데 184.8. 185포인트 나오면서 전주 대비 1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보시다시피 꾸준하게 탄탄하게 아주 가파르진 않지만 초록색으로 보시면 올라가고 있는 수준이고요. 중고선가 지수도 같이 올라갑니다. 물론 작년에 조금 올랐다가 출렁이긴 했습니다. 이 신조선가의 추세적인 움직임을 본다면 역사상 고점인, 그러니까 조선의 슈퍼사이클이었다라고 보이는 과거 2007년 수준까지 거의 도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주가는 2007년과의 괴리가 아직도 크죠. 따라서 조선주가 여기에 좀 눈높이를 맞춰갈지 여부는 계속 보셔야 될 포인트인데, 사실 이번에 쉬는 동안 나왔던 4월 선박수주 점유율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1위는 계속 중국이 가져갑니다. 워낙 압도적으로 조금 더 점유율을 벌렸다는 측면에서는 악재인데요. 그런 와중에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을 계속 견제하죠. 이런 무역 제재가 지속된다는 건 우리 쪽에도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어느 정도 이 MS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다는 뉴스로 해석돼서 어제도 투심이 좋았다는 부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선업에 오늘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급 이슈가 있습니다. 이벤트, 대여의 데뷔전. 잠시 후에 개장에서 이 데뷔전의 표정이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HD 현대마린 솔루션. 선박도 계속해서 자동차처럼 애프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애프터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공모 가격, 기관 청약 경쟁률로 봤을 때 한 20대 1 보이면서 꽤 뜨거웠습니다. 공모 가격은 희망 범위 거의 상단 83,000원으로 확정이 됐고, 시총 기준으로 보면 3조 7천억 원으로 꽤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도 좀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싸다라는 의견들 많이 나옵니다. 유통 주식 수는 정정해드릴게요. 9.9%로 적어서 오늘 안에서의 움직임 기대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4개 사업부 영위하고 있고요. 벙커링은 이 자동차 주유 같은 선박 주유입니다. 이쪽을 인수해오면서 여기는 아직까지 플러스로 좀 전환이 확실하게 되거나 아주 뜨거운 사업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벙커링 제외하고 3가지 사업부에 대한 움직임을 계속 눈여겨보셔야겠는데, AM 사업부, 애프터마켓 사업부, 이와 관련해서는 성장성이 매우 밝다라는 게 증권가의 평가입니다. 보시면 작년 실적도 나쁘지 않은 가운데 OPM이 무려 23%에 달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이 3개 사업부의 OPM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다울투자증권에서 적정 주가와 시총에 대해서 커버리지를 게시했는데요. 이산화탄소, 이 CO2 규제, IMO 규제 관련해서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되는 그 과정에서 애프터마켓만큼이나 친환경 개조 사업부가 뜨거운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정 시총이 6조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만약에 공모가 최대치 따따블로 가서 이 400%에 달하는 33만 원 위쪽으로 가게 된다면 적정 시총을 넘어갑니다. 14조 원이 돼버리거든요. 오늘의 움직임, 장중 변동성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적 리포트들 모아봤고요. 어제 실적 장 마감하고 나온 종목들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한 한국금융지주 전 사업부에 걸쳐서 너무나 좋았던 실적 여전히 좋습니다. PF 정상화 방안, 이 경계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단을 제한할진 보셔야겠고요. PI 첨단 소재, 화학주들이 요즘 좋아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 실적 좋았고 목표 주가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섬은 여전히 안 좋네요. 바닥은 언제쯤 나올지도 보셔야겠습니다. 잠시 후 개장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